안녕하세요. 국어는 들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적 화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적 화자는 학교에서 시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개념입니다. 그만큼 문제에서도 빈번히 출제되는 개념이고 실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입니다만 우리가 배웠던 시적 화자의 개념은 생각보다 직관적인 이해에 기초한 개념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적 화자를 시인과 동일시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시적 화자는 나 또는 우리로 도식화해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시적 화자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서정적 자아, 시적 주체, 화자 등 명칭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들이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적 화자라는 명칭의 개념과 함의하는 바, 갈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적 화자의 사전적 정의는 시 속에서 말하는 이이며 시적 화자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두 가지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퍼소나와 화자입니다. 먼저 퍼소나라는 개념은 1940년대 신비평주의 문학이론의 영향으로 널리 쓰이게 된 개념으로 작품 속에 나가 실제 시인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화자는 시가 일종의 발화 과정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쉽게 발화자를 떠올리면 됩니다. 화자는 청자가 있음을 전제하므로 문학을 발화 과정으로 판단한다면 청자는 독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으로서의 문학을 도식화한 것이 바로 채트먼의 서사도식입니다. 시적 화자라는 개념은 퍼소나와 화자의 교집합을 의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적 화자라는 개념은 다음 두 가지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인과 나는 구분된다. 둘째, 시는 발화 과정으로 텍스트를 매개로 하는 독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이다. 참고적으로 참고서나 문제집에서 시적 화자만큼이나 자주 쓰이는 개념인 서정적 자아는 시적 나라는 개념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서정적 자아라는 개념은 실제 시인과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실제 시인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는 등 통일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에 대한 개념으로서 자리 잡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적 화자는 시인과 구분되어야 하므로 시인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독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시적 화자는 독자에 의해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적 화자의 갈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적 화자는 어떤 특정 상황, 구체적인 맥락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매우 보편적이며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자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시적 화자가 함의하는 두 번째 항목, 독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시적 화자는 얼마든지 독자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시적 화자는 독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독자로 치환되기도 합니다. 텅 빈 주체로 명명되기도 하는 시적 화자는 시 속에서 독자와의 소통 과정을 통해 독자 자신으로 채워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독자들은 시를 통해 공감을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적 화자는 실제 시인보다 우월한 특성을 보여주는 등 한 차원 높은 인격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시인 역시 습작 과정에서 시적 화자를 통해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시적 화자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독자는 시적 화자를 통해 시에서 의지적 태도를 엿볼 수 있고 자신보다 한 차원 높은 인격적 특성을 보여주는 시적 화자를 통해 문학을 통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시적 화자의 개념과 함의하는 바 그리고 시적 화자의 갈래적 특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